네, 안녕하세요. 규변의 법률창고의 김규태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좋은 변호사를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추려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상담을 사무장이 하는 곳은 무조건 걸러라. 상담을 하러 갔는데 사무장이 나온다거나 전화를 걸었는데 사무장이 1차적으로 상담을 한다. 이런 곳은 사실상 사무장들이 사건을 수임을 하고 수임된 사건을 변호사들한테 할당해주는 그런 사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무장들은 사건을 수임하는데 일단 혈안이 돼 있고 수임 이후에 변호사들의 사건 처리 결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사건, 되지 않은 사건 가리지 않고 무리하게 수임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의뢰인들을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상담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무장들이 변호사보다 법률적으로 전문성이 있다거나 법률적인 어떤 지식이 많다거나 이렇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무장이 상담을 하는 곳은 반드시 걸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해당 분야에 이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 관련 분야의 수행 경험이 있는지, 관련 분야의 어떤 전문 자격을 취득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전문 분야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 분야에 대해서 다 최고로 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정 정도의 사건을 수행을 했고 경험을 쌓은 분야임은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노하우가 쌓였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건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는지, 어떤 법률이 또 어떤 판례가 있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적시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관련된 노하우가 쌓인 변호사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치 상담을 하러 갔을 때는 이제 대표 변호사, 유명하다고 광고하고 있는 그런 대표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러 갔고 실제로 상담도 대표 변호사가 했는데 막상 수임을 하고 났더니 그 뒤부터는 대표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사건 수행은 전연차에 고용 변호사님들이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 변호사들은 사실 상담을 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상담 수임을 하고 나서는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을 거의 쓰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모든 사무실들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실제로 상담도 하고 수행도 같이 하고 서면도 쓰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대표 변호사님들도 계시지만 안 그런 사무실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무실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터넷 광고 요새 많이 하는데 인터넷 광고를 너무 신뢰할 필요는 없다. 과대 광고를 하는 곳들도 사실 있고요. 휘황찬란하게 광고를 합니다. 광고비도 물론 만만치 않을 뿐더러 그렇게 광고비를 쏟아 부어서 광고를 하는 회사일수록 겉만 번지르르 한 경우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광고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막상 가서 사건을 상담을 하고 수임을 하면은 사건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건 수임은 잘 됩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밑에 해당 사건을 할당받아서 수행하는 변호사님들은 사건을 쳐내기에 허덕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제대로 신경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란하게 광고하는 인터넷 광고에 대해서 너무 믿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는 곳인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담을 하고 수임을 했는데 막상 수임하고 나서는 변호사와 연결을 하고 싶을 때 연결이 안 되더라. 변호사랑 직접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무실 번호밖에 가르쳐주지 않다더라. 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변호사와 연결이 안 되더라. 변호사가 없다. 변호사님이 부재 중이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변호사랑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사무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직접적인 소통을 막아두는 이유가 제각각 있겠죠. 어떤 사무실들은 변호사님들을 조금 더 보호해주기 위해서 일단 소위 말해서 그 의뢰인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소통 창구를 열어놓게 되면 의뢰인분들은 자기 사건에 집중을 하시기 때문에 아침이고 밤이고 저녁이고 주말이고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업무 시간과 업무 외적인 시간이 단절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부작용들을 좀 고려를 해서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막아두는 그런 사무실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률 문제를 대신 수행해주고 해결해줘야 되는 법률 전문가이고 의뢰인분들이 그때그때 어떤 의문점이 생긴다거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볼 게 생겼을 때 내 사건을 직접 수행해주는 나의 소송 대리인, 나의 변호인과 소통이 안 된다,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 곳이 없는 곳보다는 훨씬 의뢰인과 변호사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또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무조건 된다라고 말하는 사무실은 거르십시오. 무조건 된다. 이거는 조금 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사무실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은 일단 의심을 하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될 만한 사건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건의 비율이 훨씬 많고요. 긍정적으로만 얘기하는 사무실들은 사실 수임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게 현란하게 의뢰인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기대를 불어넣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수임을 하고 나서는 사건이 사실 안 될 사건인 걸 알기 때문에 제대로 노력을 기울일 수가 없고 결국은 사건이 방치가 될 것이고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 악순환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무조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사무실은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다른 여러 사무실에서 일들을 하면서 또 직접 경험도 했던 그런 케이스들 중에는 의뢰인 분들 중에서 사건 수임을 하시고 나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환불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근데 뭐 수임을 하고 나서 한참 지났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변호사들이 자료 검토도 하고 서면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출석도 하고 아니면 재판 출석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을 충실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나 환불해달라 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물론 환불 받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변호사가 보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환불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진 않죠. 근데 물론 어떤 분들은 수임 계약을 맺고 얼마 안 있어서 하루 아니면 몇 시간 있다가 환불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당연히 이제 의뢰인분들은 여러 군데 상담을 받아보실 것이고 비교를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어떤 변호사와 수임 계약을 맺으실 텐데 그 전에 어떤 다른 상담을 했던 변호사와 합이 잘 맞아서 안 되겠다, 그분께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드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수임 계약을 체결하시자마자 혹은 체결하고 24시간 안에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환불을 해주지 않는 회사들, 물론 그 짧은 시간 안에 변호사가 보수에 해당하는 수임료에 해당하는 만큼의 일을 정말 수행을 했다라고 하면 환불이 쉽진 않겠죠.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변호사 보수에 해당하는 수임료 상당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부 다 수행을 했을 거라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환불이 되지 않는다 라고 거절하는 그런 사무실들도 있고, 그런 사무실들은 어떻게 아실 수 있느냐, 반드시 수임 계약을 체결하실 때 환불 조항이 있는지, 환불 조항이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내가 단순 변심에 의해서 환불 요구를 했을 때 환불이 가능한지, 환불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까지인지, 어떤 시기에 몇 %까지 환불이 가능한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그런 걸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사무실일수록 좀 더 믿음이 가고 신뢰하실 수 있는 회사라고 보셔도 무방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오늘 이 정도로 어떻게 하면 좋은 변호사를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바, 생각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기준들 이외에도 좋은 변호사를 찾을 수 있는 기준들은 더 있을 것이고, 저도 지금 뭐 당장 생각나는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종종 더 좋은 방법, 고려할 만한 그런 기준들이 또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법률 상식과 유용한 지식들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